네, 안녕하세요. 이번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강의에서는 포트폴리오 관련해가지고 과제를 드리겠다고 했는데, 과제를 드리기 이전에 주석이라는 개념과 메인, 그리고 섹션에 대한 번외 개념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자, 추가적으로 이 부분만 조금 더 배우고, 그 다음 강의에서부터는 실질적으로 포트폴리오 관련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에 봤던 HTML5 형식의 시멘틱 태그입니다. 자, 웹사이트를 방문한 후 사용자는 물론 검색 엔진에도 모두 명확하고 구조화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웹 개발의 핵심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메인과 피규어 등의 HTML의 태그들은 이러한 정보 구조화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도구들입니다. 이러한 태그들을 적절히 사용함으로써 웹 컨텐츠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검색 엔진이 컨텐츠를 더욱 쉽게 파악하여 사용자에게 적합한 검색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이제 이 태그들을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태그입니다. 메인 태그는 웹페이지 핵심 콘텐츠 영역을 명확히 정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태그는 웹 문서 내에서 단 한 번만 사용돼야 하며 사이트의 주요 내용이나 애플리케이션의 주 기능을 나타내는 컨텐츠를 감쌉니다. 예를 들어 블로그의 주요 글이나 뉴스 기사의 본문 등이 메인 태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예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메인 안에는 아티클이 있고 아티클 안에는 h2, p와 같은 태그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 태그가 어떤 형식을 나타내는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피규어 태그입니다. 독립적인 컨텐츠, 특히 시각적으로 이해를 돕는 이미지, 도표, 코드 조각, 도면 등을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피규어 태그 내에는 피그 캡션이라는 걸 사용하여 해당 컨텐츠에 대한 캡션을 제공함으로써 컨텐츠의 컨텍트를 더욱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에는 섹션 번외 버전입니다. 섹션 태그는 이전에 배웠다시피 하나의 섹션을 나타내서 여러 부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섹션을 통해서 독보적으로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섹션 태그를 사용해서 섹션의 id 값을 description이라고 주고 href a 태그 안에다가 샵이라고 형태를 정의를 해줍니다. 그럼 제품 설명이 있는 곳으로 넘어가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이번 시간에 같이 한번 코드 작성으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VS 코드로 넘어왔습니다. 저는 라이브 서버를 같이 켜둔 채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는 메인 태그를 사용을 해볼 겁니다. 메인 태그는 무조건 한 개만 사용을 해야 하며 에민 약자로 메인 태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메인 태그를 만들었고요. 메인 태그 안에는 첫 번째 섹션 태그를 넣을 겁니다. 이 섹션 태그는 H1이라고 해서 H1의 웹 개발의 핵심이라고 저장을 할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웹 개발의 핵심이라고 나왔고요. 그 다음에 p 태그를 통해서 설명을 적을 겁니다. 웹 개발에서는 구조화된 마크업이 중요합니다. 라고 지금 설명을 적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메인 태그 안에다가 아티클 태그를 만들겠습니다. 아티클 태그를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설명으로 h2 HTML의 5의 중요성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 p 태그를 해서 설명을 넣겠습니다. HTML5의 웹 표준을 정의하며 다양한 멀티미디어 요소를 지원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섹션 태그와 아티클 태그를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현재 아티클 태그에서는 HTML5의 중요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고 섹션 태그, 첫 번째 섹션 태그에서는 웹 개발의 핵심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를 메인 태그와 섹션, 그리고 아티클 태그를 사용을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자, 그리고 피규어 캡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규어 태그를 한번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에는 보통적으로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전에 사용했던 이미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 안쪽에다가 피규어
피규어 해가지고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이미지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저는 여기 바나나 이미지를 이용할 겁니다. 그러면 바나나.jpg 만들어 주시고요. 바나나 이미지라고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피규어 태그 안에는 피그 캡션이라는 게 들어가서 설명을 나타낸다고 했죠. 여기다가 피그 캡션 엔터 쳐주시고 웹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라고 작성을 해주고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오고 웹 개발에 필요한 이미지입니다 라고 지금 피그 캡션까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문서를 구조화시켜서 실제 사람들이 나의 웹페이지의 코드를 봤을 때 메인부터 섹션, 아티클, 피규어 부분의 태그가 어떤 형식으로 작성이 돼 있고, 아, 이 섹션에는 어떤 걸 나타내고자 했구나, 이 아티클에는 어떤 걸 나타내고자 했구나, 피규어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구조화를 잘 시켜줘야 코드에 대한 가독성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코드에 대한 가독성을 매우 중요시 생각을 해주시고, 그러나 모든 개발자가 섹션, 아티클, 피규어처럼 구조화된 태그를 사용을 하진 않습니다. 단지 이런 구조화된 태그를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개발하고 있는 영역이 어떤 부분인지를 인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알고 있으면 좋은 내용들입니다. 자, 다음은 주석입니다. 주석은 프로그래밍에 있어서 수정사항이나 설명을 메모하는 목적으로 쓰이고, 브라우저는 이 태그를 해석하지 않기 때문에 화면에 내용이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HTML, CSS, JS 각각의 주석이 다르기 때문에 이 단축키를 사용을 해가지고 주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주석을 사용하면은 개발자 입장에서만 보이고 코드 이외에 실질적으로 웹페이지 상에서는 보이지 않는 걸 같이 한번 코드 작성하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전 시간에 만들었던 웹사이트로 넘어왔고요. 이 피규어 부분을 컨트롤 C, 컨트롤 V 한 다음에 컨트롤 S 눌러주시고 저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피규어 부분이 두 개가 나왔죠. 자, 이 동일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를 지우고 싶다. 근데 코드는 재사용할 거기 때문에 잠깐 두고 싶다라고 생각이 든 상황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잠시 주석으로 만들 수 있는데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게, 그러면 여기서 윈도우 기준으로 컨트롤하고 슬래시 버튼을 클릭하면은 여기에 주석이 생기게 됩니다. 주석을 만들고 저장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컨트롤 S 누르면 사라지는 거 보이십니까? 다시 컨트롤 Z 눌러서 저장 눌러보면 자, 생기는 거 보이시죠? 이 브라우저 상에는 생기는데 지금 개발자의 입장에서는 주석을 만들어도 보이는 겁니다. 그럼 개발자 도구를 실질적으로 열어서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이 피규어를 눌렀을 때 한 개만 있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그 밑에 초록색으로 이렇게 보이십니까? 초록색으로 보이는 부분이 지금 주석이 된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주석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Z 또는 주석을 만들었던 부분에서 다시 한번 컨트롤하고 슬래시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슬래시는 오른쪽 시프트 왼편에 있는 물음표 기호가 되는 곳을 슬래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슬래시로 풀어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풀어서 컨트롤 S 누르면 자, 피규어가 두 개 생기면서 주석이 초록색 부분이 없어지고 피규어 부분이 두 개가 생긴 걸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주석을 만들어서 많이들 사용을 하고요. 이렇게 내가 잠시만 눈에 보이지 않게끔 만들기 위해서는 주석이라는 걸 사용을 한다. 그리고 수정사항이나 내가 여기다 설명을 적을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바나나 이미지에서 바다 이미지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만들고, 자, 이 줄에서 컨트롤하고 다시 슬래시 버튼 누르면 이런 식으로 주석이 만들어지면서 주석의 밑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바나나 이미지에서 바다로 바꿀 예정입니다. 이런 식으로 메모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배운 메인과 아티클, 섹션, 그다음 피규어, 피규어 캡션 잘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강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